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. 오늘도 두 분의 이주 여성이 패널로 나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흔히 하는 인사말로 밥 먹었니? 뭐 식사는 하셨어요? 이렇게 묻곤 하잖아요. 우즈베키스탄하고 또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인사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네, 있습니다.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밥 먹었나요? 이런 식사하셨나요? 이런 같은 뜻으로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 마셨냐고 이렇게 문의하기도 합니다. 이게 차 드셨냐고 그 뜻은 식사하셨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항상 밥과 차를 함께 하기 네, 때문에요. 시작부터 밥 마무리할 때까지는 어. 차를 같이 마시거든요. 네. 캄보디아는 어떤가요? 네, 캄보디아도 항상 날씨가 더우니까 물 많이 드세요. 날씨가 더우니까 호흡다가 많지않으라고 그런 인사를 많이 해요. 아, 보통 날이 더워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기 네, 때문에 네. 이제 만나면 너 물 마셨니?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? 네네네. 그래요.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한국에 온 결혼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언어라고 하죠. 그중에서도 존댓말, 높임말 때문에 한국어를 무척 헷갈려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높임말을 포함해서 외국인에게 어려운 한국어,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두 분도 존댓말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 있으시죠? 네, 물론 있습니다. 네. 저희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한국어를 단계별로 존댓말을 배우잖아요. 존댓말을 몰랐을 때는 저희 어르신들한테, 시부모님한테 듣기 밥 먹어요 아니면은 밥 먹었어요 이렇게 사용했던 적이 많거든요. 그때는 우리 아버님께서는 어르신들한테는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. 진지잡 드세요 아니면 식사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. 이런 식으로 자주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하긴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밥 먹어는 반말, 밥 먹어요는 존댓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. 네, 밥 그래서 먹어요라는 그 말이 원래는 존댓말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사용하거든요. 아. 근데 밥 먹어, 밥 먹니 이런 식으로는 그 아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고요. 네. 그 존댓말로는 밥 먹어요 아니면은 식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따로는 존댓말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한국은 존댓말도 있고 뭐 높임말도 있고 네. 어른에게 사용하는 어휘가 따로 있어서 더 복잡하다. 그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죠. 네. 한수연 씨는 어떤가요? 네,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없습니다,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집에서는 있어요, 없어요 그게 처음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어미를 또 따로 있고 그게 어떤 게 맞는지 사실 같은 말인데도 네. 불구하고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. 한국의 어미가 너무 다양해서 네. 어려웠다. 네. 하긴 뭐뭐 했습니다는 우리가 네. 배울 때는 자주 보는데 네. 실제로 하는 경우는 많진 않잖아요. 네. 꼭 존댓말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시던 그러니까 모국어와 한국어가 달라서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? 뭐 한국에서는 사람은 머리라고 부르고 이제 동물한테는 대가리라고 하죠 따로. 네네. 근데 우리는 동물든 사람이든 머리는 머리라고 해요. 그 말이라고 해요.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어머니가 아까야 이거 멸치를 좀 대가리 따로 하고 똥 따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찢어서 따로 넣으라고 하셨어요. 근데 대가리 무슨 대가리요? 저는 바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. 뭐 바가지 대가리나 그런 소리 비슷해서 그냥 대가리는 그 멸치 머리 까라고 그런 식으로 참 그때 당황했고 어려웠어요. 참 사람은 뭐 이라고 하고 뭐 동물은 이빨. 이빨이라고 하죠. 네. 우리는 머리는 머리라고 동물든 네 그런 식으로 네. 근데 사람과 동물에게 쓰는 그 부위의 명칭이 똑같다. 네 똑같아요. 네. 네. 한국 사람들 왜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.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. 뭐 식사 자리 한번 잡아보자. 네. 이렇게 흔히 하는 이야기는 사실 그 단어의 정확한 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뜻이 따로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얼마 전에 직장에 갔던 동료들끼리 네. 그 김치 담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. 그때
그 직원분이 우리는 동네에서 시골에서 그 아줌마들끼리 다 모여서 우리 네. 집에 김치를 담근 후에 이제 다른 집이 또 김치 담글 시간대 저희도 가서 도움을 이렇게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. 말씀하셨거든요. 다른 분이 아줌마 2명을 모시고 와서 알바비를 드리고 도움을 받는다. 네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깔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 깔끔하게 해주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네.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분이 그런 그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 정리하다는 뜻이가 아니고 그 아무래도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면 나도 그 집에 가서 도움을 줘야 하기보다는 그 돈을 주고 그 도움을 받는 게 훨씬 그 관계가 깔끔하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러면 깔끔하다는 네. 말을 이런 때도 쓸 수 있구나 하고 배우셨겠네요. 그렇죠. 한수연 씨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것 네, 같아요. 이런 경험 있죠. 한국에서는 전화 끊을 때 뭐 잘 들어가세요, 조심하게 들어가세요라고 하죠. 네. 컴보디아에서는 조심하게 들어가세요라면은 되게 이상해요. 어디로 방에 들어가라는가,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통 안녕히 가세요 말하거든요. 전화할 때도 그럴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고 또 한국 사람 이런 말 잘 하잖아요. 다음에 뭐 밥 한 끼 먹자, 뭐 다음에 또 만나요. 근데 저는 캄보디아에서는 밥 다음에 먹자면 꼭 그 약속에 그 미리 약속에 꼭 다음에 만나서 밥을 제가 사주든지 그쪽에 사주든지 아니면 또 만나면 제가 만나는 거죠. 근데 보니까 말만 하고 안 만나거든요. 저는 이게 무슨 말이지? 참 그때 이상했었어요. 생각이 참. 그러니까 의뢰 한국 사람들이 네. 뭐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한 얘기가 한수연 씨한테는 언제 만나서 꼭 식사를 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거네요. 네. 지금은 뭐 누가 그렇게 말하면 네 그럴게요라고 대답하러 확실히 하죠. 네. 이해하니까. 맞아요. 이 말의 숨은 뜻을 알아채는 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힘들 것 같아요. 한국은 워낙 뭐 유행에 민감하고 사람들이 좀 트렌드에 빨리 반응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말도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, 뭐 줄임말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줄임말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있을 것 네, 같아요. 저도 줄임말 때문에 몇 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아이 엄마들끼리 네.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. 이제 키즈카페에서 아이들 논 후에 친구 엄마가 먼저 집에 가셨어요. 우리 애들이 조금 더 놀다 간다고 해서 우리 남았거든요. 이제 몇 시간 후에 저희한테 카톡으로 아직도 기카에 있냐고 문자가 네.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. 네. 저는 기카가 뭐지? 제가 답변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지? 이제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카라는 말이 키즈카페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니에요, 저희도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보냈었거든요. 그래도 잘 맞추셨네요.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단어나 아니면 새로운 문장을 이렇게 봤을 때는 무조건 사전을 찾잖아요. 네. 근데 줄임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서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. 네, 어렵습니다. 네. 한수연 씨는요?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텔레뱅킹을 잘 못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두링이한테 부탁했거든요. 삼촌 이거 내일 돈 좀 붙여줘라고 하는데 삼촌 하는 답장이 동그라미가 2개 와요. 동그라미 2개요. 네, 이응 그게 무슨 뜻이? 한참 생각하다가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. 그때 남편은 말 웃으면서 알았어요라는 말이야. 그러구나. 그럼 나도 사용하겠네. 그럼 남편은 말이 너 집에서는 해도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돼.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이게 반말 될 수 있다. 그런 식으로. 진짜 이응이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건 뭐 답을 찾아낼 수가 네. 없어요, 뜻을. 네. 네. 이렇게 한국어가 서툴러서 또 아직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뭐 실수한 적 또 이해가 어려웠던 적 분명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이 방송을 보시는 한국인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? 네, 이제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 누구나 한국어를 처음엔 어려워하죠. 그 한국어를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말 실수나
아니면은 이제 말을 이해를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직 한국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SNS에 올랐는데 근로자분이 사장님한테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. 네. 그 소리 듣고 기분 되게 나빴어요, 사장님이. 근데 근로자분은 이게 사장님 불러낸 그 말이 어땠는지 잘 이해 못 해갖고 평범한 아저씨처럼 불렀더니 사장님 기분 나쁘죠. 그래서 그분도 모르니까 사장님께서 너가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돼. 아저씨가 아니라 내가 너 사장이니까 사장라고 불러줘라는 가르치고 이제 알려주면은 더 이게 조금 서로가 이해가 되고 네,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적절한 단어를 몰라서 네, 빚어지는 몰라서, 네. 상황은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. 네, 네. 네,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네, 요즘은 뭐 외국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그 한국어의 속뜻까지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